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은뱅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많이 힘듭니다. 저희가 또 주말 새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네. 이 하락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체크 포인트로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가 주목한 키워드는 전쟁 가능성입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아니 이 시대에 전쟁이 그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지금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오늘 오전에도 정말 얘기 많이 나왔을 거고요. 네. 아마 이번 주에도 계속 좀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많은 얘기를 나올 텐데 일단 지금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 러시아 입장,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을 짧은 시간 동안에 좀 간단 요약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은 나토 가입입니다. 지금 과거에도 크림반도를 이제 뺏겼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해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위협을 안정을 좀 보장받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새롭게 부임된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서 러시아가 그걸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입장인 것이고, 자, 러시아는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은 나토의 동진이 시작되면서 사실 그 러시아가 생각하는 러시아의 앞마당에 이 나토의 어떤 이 모스크바를 위협하는 서방 이제 이 장비들이죠. 이 무기 시스템이 좀 도입되면서 러시아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방지 이것만 이제 앞으로도 가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만 보장해 준다면은 물러가겠다는 건데 그거를 지금 사실 뭐 보장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최근에 어찌 보면은 그렇게 전쟁 분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파병하고 또 16일 날 날짜를 특정해서 지금 러시아가 침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좀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그 미국 국민들도 지금 또 나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좀 속내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 인플레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이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용인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백악관의 발표가 16일 날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다. 이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기도 전에 침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정말 이렇다고 한다면은 세계의 큰 돈이 전쟁 위협으로 옮겨갈 텐데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유럽을 가는 천연가스 값이 급등을 할 건데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을 가는 천연가스 값은 아직까지 좀 안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CDS 프리미엄도 안정적입니다. 과거보다 많이 올라가 있지 않죠.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안정적이고요. 여러 가지 큰 어떤 금액 돈의 흐름 봤을 때 아직까지 전쟁 위협으로 가지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백악관에서 16일로 날짜 특정한 만큼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의 확실해진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나스닥 지수를 하락시켰고 또 이러면서 나스닥의 어떤 반도체 기업 다 빠졌고 우리 기업까지 하락하고 있는 거죠.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지표들은 전쟁이 안 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야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큰 돈의 흐름들은 전쟁이 안 나는 쪽으로 뭐 베팅하고 있던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너무 뭐 움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예고된 전쟁에 있어서는 전쟁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솔직히 침공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확 빠진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쨌든 그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우려는 제가 볼 때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이런 상황 봤을 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만 지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만 한번 잘 좀 버텨보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행복하게 좀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그죠? 네.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시장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해결할 거 많거든요. 그쵸.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2월 14일 현덕이 덕분에 또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 최현덕 매니저님 요즘 힘든 시장이잖아요. 네. 기운이 많이 빠졌을 것 같아서 제가 네. 아주 약소하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예. 네, 합의로 준비를 했어요. 2월 네. 14일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네. 또 여자가 또 남자에게 네. 이 당을 드릴 수 있는 아이. 날이라고 해서 이거 드시고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종목 리뷰, 종목 오늘 좀 잘 이야기해 주세요. 이걸로 봐서 네. 제가 수익을
사실 지금 시장에서 당장 수익을 못 내겠습니다만 좋은 종목을 좀 소개를 또 많이 시켜드려서 네. 이 진영학적 리스크가 끝나면은 많은 종목이 수익 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시럭거리니까 좀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일부러 생생 내려고 방송 중에 드렸고요. 우리 리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이 비덴트,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설명드렸던 종목을 좀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 비덴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좀 소폭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이유는 비트코인의 어떤 그 반등세가 들어오고 있었고요.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긴축 흐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긴축 흐름이 소화가 되면서 비트코인 급등하고 있고 성장세 올라가면서 비덴트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었는데 오늘 보시면 어쨌든 지금 이런 지정학적 우려가 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죠. 저는 이번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진다 한다면은 이런 성장주 위주의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거라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히 무서울 수 있고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고 두려울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 매수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결국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지언정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사실상 항상 시장은 항상 급반등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좀 준비해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같이 말씀드렸던 점이 바로 PSK인데 역시나 이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이 PSK 같은 경우도 같이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가 왜 급락이 나왔냐면은 그 러시아에서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를 또 수입을 많이 해오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침공한다고 한다면은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다만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풀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PSK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자리가 저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제가 지금 42,500원 드렸는데 거의 최저점으로 잡아드렸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살짝 좀 터치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 42,500원 잡으시고 여기만 지켜준다면은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면서 저는 이번 주 지나봐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나왔을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좀 봅니다. 항상 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뒤에는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과대납폭 우량주를 지금 매수된 그런 전략으로 가자라는 차원에서 오늘도 좋은 종목 2개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너무 종목이 좋아도 실적이 좋아도 그렇죠. 지금 시장이 불안할 땐 수급이 다 빠져버리면서 외면받기 마련이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시장이 반등한다면은 분명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데에서 믿고 한번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에 제가 우리 최현덕 매니저님만 선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네. 제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맞춰주시는 분에 한해서 달달한 초콜릿 음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는 무엇일지 열어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과대낙폭 우량주다. 이거 네. 참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최대한 힌트를 주지 말아주세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써놨냐면은 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종목 분석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우량주 중에서 네. 과대납폭한 종목이 있다면은 이런 거 조금씩 사두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대납폭 우량주 중에서 하나를 좀 설명드릴 거고 관련 기사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왜 반도체가 폭락했을까? 바로 소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보시면은 나스닥은 2%가 빠졌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4%가 넘게 빠졌거든요. 그만큼 반도체 종목들, 그다음에 종목들 하락이 더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은 지금 뭐 AMD, 퀄컴, 뭐 브로드컴, 인텔, 엔비디아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부 반도체의 원자재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거의 지금 이게 그 반도체 생산의 필수인 희귀가스 네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90% 이상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공급하고 있다고 해요. 팔레돈 같은 경우는 35%를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귀 원소 같은 경우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다 보니까는 만약에 침공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공급도 좀 쉽지 않을 뿐더러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러시아가 자원 강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도 이 세계 경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가 또 같이 좀 급락이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만 풀린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급등할 수 있는 게 바로 반도체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만간 사라질 거란 전제하에 반도체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이제 크림반도 병합시가 그 요 당시에 보면은 희귀가스 내용값이 7배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관련 그 원소가 급등하고 있는데 어쨌든 16일 날 특정한 날 그 미국이 특정한 날짜 16일이기 때문에 16일만 지나면 내일 모레죠. 수요일만 지나면은 만약에 침공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될 수 있으니 그때까지 이 반도체 종목들 워낙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우량주에서 우리가 매수해준다고 한다면은 아마 단기적인 수익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 과대량폭 우량주인 것 같은데요. 네. 다행히도 오늘 좀 키워드가 어려워서 그런가 네. 많은 분들이 글을 많이 올려주진 않으셨습니다. 제 네. 지갑을 또 지켜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같은데 과연 여러분들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원익 IPS. 네. 일단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우량주고. 뭐 가장 먼저 떠오르죠. 네, 시가총액도 크고. 네. 종합 반도체 장비 회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하락도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사기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실적도 잘 나오는 와중에 4분기만 작년 4분기만 안 좋았었고요. 이번 1분기부터 또 이번 그 돌아올 3분기까지 굉장히 실적이 좀 좋을 거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대형 종합 반도체 장비 기업이고 SK 하이닉스에서 디램 수혜를 받고 있고 삼성전자에선 낸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쪽의 이 제조 장비가 거의 94%를 차지하는 종합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자,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올해 3분기, 그러니까 2022년 3분기가 최대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ASML에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메모리 장비 투자에 대한 것들이 확인됐거든요. 그럼 이쪽에 투자 장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1분기부터 3분기에 장비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1분기부터 4분기 대비 흑자 전환 대비하면서 2분기, 3분기 갔을 때 영업이익이 최대치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우량주로 들어갔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은 낙폭이 심하게 나왔을 때 좀 잡아준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안정적인 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지금 웨스턴 디지털하고 일본 그 키옥사에서 생산 차질 빚은 거 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3D 낸드 플래시 그의 최대 수혜주도 원익 IPS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력이 이거와 상관없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번에 이제 이 그 두 기업의 생산 차질로 인해서 가격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낸드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원익 IPS는 성장성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 실적도 좋은데 좀 어쩔 수 없이 빠진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매수가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도 보시면 원익 IPS는 계속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저점을 깼기 때문에 사실 차트만 보고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저점 깼으니까 매도해야지. 아마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차트를 보시면 차트만 보면은 이런 거 속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 내용들을 보시고 오늘 빠진 이유를 봤을 때 종목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내에 빠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거에 사놨을 때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요 45,0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좀 밑에 부분이 34,200원. 사실 제가 볼 때는 손절가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빠진다 하더라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방송상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34,2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반도체 하면 원익 IPS 분명히 나와줘야 되는데 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네. 반도체가 뭐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좀 기대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사실 모든 기대가 다 사라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 빠지면서 아마도 정말 포기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맞습니다. 뭐 전쟁이 안 나길 바라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않는다면은 증시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쪽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원익 IPS 45,000원까지 올 때 기다려 보겠고요. 네. 손절 가격은 34,200원 오늘 매수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사실 제가 또 이벤트를 아싸 돈 굳었다고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제 지갑을 지켜주기 위해서 안 한 거였다라고 하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재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편의점 초콜릿 음료 아니고요. 네. 그 커피 전문점 있잖아요. 별다방에 네네. 자바치 프라푸치노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번 맞춰보시고요.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단일 발주 사상 최대. 이것도 키워드 어려운데요. 네.
일단은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있는 건데 네. 실제로 지금 한 대기업의 발주가 네. 사상 최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그렇기 때문에 봐야 돼요? 뉴스 좀 이따 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뉴스부터 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SK온에서 중국하고 헝가리에다가 6조 원대 배터리 투자가 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SK온을 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SK온이 중국과 헝가리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 장비 발주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단일 기업으로는 6조 원대 최대 규모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SK온의 투자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쪽 소재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최근에 소재 기업 빠진 걸 갖고 많이 올랐으니까 빠졌다라고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성장성이 확실히 확인된 건 또 소재가 거의 확실한 것이고요. 또 지금 그 우량주들이 과대 낙폭돼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국내 협력사에서 일단은 대규모 수주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 유시기가트의 규모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쪽을 좀 보게 되면은 대규모 수주가 이제 SK온을 통해서 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하위 기업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연내 가동을 목표로 지금 SK온에서 지금 이 헝가리와 중국 투자를 위해서 지금 발주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제 뭐 원자재 수급이라든가 이 공급 지원 때문에 업체 선정이나 공고를 빨리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빨리 좀 진행이 될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단일 발주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헝가리나 중국을 받는 보조금까지 다 합한다고 한다면은 거의 5조에서 6조 원대까지 발주가 나올 걸로 좀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 발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도 최근에 가장 빠른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런 소재 기업 중에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과연 나왔을까요? 두 번째 종목의 정답은요? 네, 바로 나노신소재. 네. 일단은 그 소재 기업 중에서 네.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도 좀 빨리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2차전지 소재 업종에서 가장 저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이 실리콘 응급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어떻게 보면 나노신소재가 만드는 이 CNT 도전제가 좀 수요가 급증하는 건데, 내용을 좀 보시면 이 실리콘 응급제가 뭐냐면 기존 응급제인데, 기존 응급제는 흑연으로 만드는데 실리콘을 첨부한 걸로 만들었을 때 응급제에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실리콘 응급제 쓰게 되면은 좀 부식이라든가 좀 많이 좀 금방 이제 좀 그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게 바로 CNT 도전제입니다. 그런 CNT 도전제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나노신소재인 것이고, 이게 수계 기반의 응급제용 CNT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 나노신소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이 0.6만 톤 규모였는데 2024년도까지 약 4만 톤 규모로 확대한다고 해서 어떤 CNT 도전제에 대한 매출은 훨씬 더 커질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2차전지 소재 이외에도 원래는 지금 그 디스플레이 소재 쪽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삼성 디플이 작년부터 이제 이 그 QD OLED 패널을 양산하기 시작했는데 그 양산이 작년 11월부터 본격화되면서 나노신소재가 작년 4분기부터 이해된 실적을 지키고 있고 1분기도 지키겠죠. 그러면 이거는 원래 기존에 있던 좀 캐시카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CNT 도전제가 캐파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장할 수 있는 소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소재와 2차전지 소재를 같이 할 수 있는 나노신소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시장 반등이 한번 좀 나왔었죠. 그때 가장 빨리 올랐던 게 바로 나노신소재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점까지 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저점을 지켜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거로 보여지는 건데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끝난다고 한다면은 가장 빠르게 올라갈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손절가는 47,000원으로 이 최저점 구간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7,000원으로 단기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나노신소재 저평가 기업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나노신소재였습니다. 67,000원의 목표 주가, 손절가 47,000원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정답자가 네. 없었어요. 없어요. 이게 제 돈 걸고 하니까 네. 볼 때 계속 쫄깃쫄깃하면서 이거 누가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네.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제가 그중에서 한 분을 네. 개인적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개미군단님께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개미군단님께서 이러니까 개미지, 못 맞추니까 개미지라고 하셨는데 네. 개미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많이 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채팅에 좀 많이 참여하시고 맞아요. 열심히 하시니까는
예, 충분히 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개미군단님 달달한 초콜릿 음료 드시고요. 항상 많은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또 저희가 시장 이야기 어디서 들어볼까요? 예, 오늘 4시에 유튜브에서 또 유튜브에서 이 네.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이 어려울수록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이 시장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버티는 게 중요한 건데 알아야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 4시부터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꿀꿀하지만요. 여러분들 그래도 기운 내시고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